네, 경신고 수학 중간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경신고등학교의 수학 출제 경향 분석이랑 또 두 번째 주요 문항들 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경신고 수학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관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는 이렇고요. 어쨌든 저의 장점은 여기 성북 지역에서 교사 경험이 있다는 점, 그 점이 장점이고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또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는 이제 바로 시험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새 교육과정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8 수능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우리가 배워온 경향과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처음에 공통 과목은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상하 개념이었고요. 사실 이름만 달리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된 것은 수학 교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 추가가 됐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원래 기존에 있던 기하나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고 미적분 2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이전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수능에서는 축소가 됐지만 내신에서는 좀 더 다양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융합 선택 과목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도 생기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수학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또 흥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수학과를 이렇게 개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과목에 대해서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편된 5등급제, 내신 5등급제인데요. 사실은 변별력이 1등급이 분포 구간을 보시면 1%에서부터 10%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등급이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인식이 상위 4% 이내 해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다라고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10%로 이제 좀 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무조건 1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쨌든 1등급부터 5등급이라는 큰 구간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세가 될 것 같고 대학 측에서는 또 옛날에 본고사 시험 같은 스타일처럼 대학별고사 식으로 또 부활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과 함께 수능을 철저하게 1학년 때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약간 교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이제 진로 상담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필요성, 흥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편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을 이제 이과든 문과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맞으니까 관련된 진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당연히 공학계열, 의료계열 당연히 있고요. 이런 진로가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제 고1부터 수학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점수를 어느 정도 따고 들어가야지 이제 우리 학생부에서든 또 혹은 수시는 정시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과목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선택 과목이 수학 선택 과목 자체가 세 과목이었는데 이제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까지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수학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지난 교육과정보다는 좀 더 학생들에 대한 변별이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요. 사실상 상위권에 대한 변별도 더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하나 미적분 안 배우는데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대학교 측에서도 기하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수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기하나 미적분 2가 삭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내용적에 있어서는 기하에서는 공강 벡터가 다시 또 부활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크게 변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치러졌던 경신 고1 수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천재전을 쓰고 있고요. 시험 범위는 조금 많았어요. 다른 학교는 이제 2차 함수까지 시험 범위였는데 조금 한 단원 추가가 돼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비중이 좀 적게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서술형에서 뒤에서 두 번째 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라서 이제 가볍게 마지막 단원 살펴봤으면 이제 맞출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임의로 경신고 이번에 시험 봤던 부분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 중, 중에 나와 있는 요 점수 분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단순 연산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쉬웠고요. 중하랑 중 수준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중상이 아닌 중 정도였지 않을까 싶어요. 딱 한 문제 정도만 어려웠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뒤에서 두 번째 정도 그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냥 무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문항을 보시면요. 이건 이제 제가 이번에 같이 아이들 가르쳤던 책에서 나온 문제인데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학평 기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렸는데 딱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이 부분을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시험을 조금 못 본 친구들 시험지를 가져와서 이 친구는 요거 하나만 딱 틀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당연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만 출제되지 않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유명한 내신 고쟁이 공통수학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문제 수가 길었지만은 전체적으로 풀이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특이하거나 신경향이다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이번엔 첫 시험이기 때문에 개정하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씩은 좀 쉽게 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시중 유형서 문제 당연히 변형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시중 유형서를 공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실수를 줄여서 중하 난도의 문제를 많이 맞춰서 조금 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받은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저는 이제 수능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전 수능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 비중보다는 내신 스타일을 좀 변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연관성은 좀 중난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특히 모든 단원에 대한 유형별 풀이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수능이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학평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앞으로 계속 시키고 있고요. 또 내신형 모의시험 연습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달 동안엔 진도를 많이 나가고 남은 한 달 동안에는 하프 모의고사나 내신형 모의시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시간 내에 풀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부담스러워하지만 꼭 시험 전에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강조하고 싶고요. 또 당연히 고난도 변형 문제를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에 대한 대처 및 멘탈 관리도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해라, 어떤 문제를 순서로 봐라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재는 자체 교재랑 시중 교재를 같이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당연히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간간히 체단풀이나 혹은 이런 문제에서는 이게 좀 더 빠르다. 나름 이렇게 찍어라 이런 것까지 또 알려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재밌게 수업하고 있고 또 이제 그냥 재밌게 학원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의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토, 일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기록해주면 조교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상의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얼마나 과제를 해왔는지 테스트 점수가 어떤지 같은 경우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카페를 통해서
올려준 다음에 오늘 클리닉 때 여기를 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고 이런 것까지 이제 남겨서 전송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어머니들께서 학생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말고사도 시작하고 있지만 아이들이랑 함께 열품타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왔던 건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폰 뒤집어 놓고 공부하는 연습,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매일매일 뭐 이런 거 찍어서 올려라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때는 당연히 성북 권역 기출 문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프린트로 뭐 많이 묶어가지고 주진 않고 한번 올 때마다 딱 다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와가지고 다 풀어보고 하원하고 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뿌듯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 책을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경신고 조금 자기가 심화 문제풀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목토반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제 경신고 이제 문풀반해서 화토반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화토반으로 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매주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에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못할 시에는 일요일까지 불러서 시키고 있으니 어쨌든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 강좌 소개는 이렇게 끝나야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